미국의 인기 애니메이션인 심슨 가족, 심슨의 작가의 예언은 아마 대부분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들어맞고 있습니다. 2015년에 방영되었던 장면입니다. 트럼프가 2024년에 재당선될 것을 예측했고 실제로 2024년에 재당선되었습니다. 다음 장면 같이 보겠습니다. 심슨 캐릭터 중 한 명이 최고 부자인 설정입니다. 억만장자인 그가 지금 무서워하는 건 바로 새로운 억만장자의 등장이라고 하고 있죠. 이 에피소드를 자세히 보면 이 새로운 억만장자가 만든 건 새로운 형태의 화폐 시스템입니다. 기존 은행 시스템을 완전히 엎어버릴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고 지금 나오는 캐릭터는 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장부입니다. 은행의 핵심 기능인 거래기록 보관, 자금 이체, 신용평가 등 모두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한다는 설정입니다. 물론 앞으로 발전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코인은 많겠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코인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바로 XRP, 리플입니다. 리플은 출시 목표와 큰 상승이 있을 때마다 은행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혹시 리플의 정체성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좋고요. 리플은 2012년에 개발된 암호화폐로 기존 국제 송금 시스템의 느림과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기술은 리플 레저라는 블록체인입니다. 이는 리플사의 자체 네트워크로 기존의 스위프트 시스템보다 빠르고 저렴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많은 금융기관들이 리플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프트가 평균 2일에서 5일 걸리는 국제 송금 처리 속도와 달리 리플은 단 몇 초 만에 거래를 완료할 수 있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스위프트 시스템은 은행 간 국제 송금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네트워크지만 전송 속도가 느리고 중개 은행을 거쳐야 하므로 수수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리플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리플은 브릿지 자산, 즉 국가 간 송금을 중개하는 디지털 화폐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다시 유로화로 바꾸는 과정이 복잡한데 리플을 중간에 끼워 넣으면 그 절차가 훨씬 단순하고 빠릅니다. 리플사의 기술력은 50개 이상 글로벌 금융기관이 시범 적용하거나 실제 활용 중이며 특히 남미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송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메이저 알트코인인 리플이 강력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호재가 며칠 뒤에 공개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는 중에 리플이 최근 가격으로부터 수백 배 이상 오른 100달러, 1000달러를 달성할 가능성에 대한 관점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단 바로 다음 주인 8월 15일 우리나라 광복절에 리플이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담당한 SEC하고 리플이 수년 동안 지속하던 소송전이 합의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언론에서는 해당 소송이 마무리되는 것과 리플이 미국 내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바로 며칠 전에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사이자 현재 SEC 위원장인 폴 애킨스가 대대적인 암호화폐 규제 완화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발언을 했다 보니 리플과 SEC 사이의 소송이 마무리되는 엄청난 호재가 임박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 SEC는 ETF 심사하고 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SEC와 리플의 소송 합의가 예상되는 데다 SEC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 가능성을 통해 리플 ETF가 출시되는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경제 미디어인 블룸버그의 ETF 분석가들은 리플 ETF의 승인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95%라고 분석한 적이 있었죠. 더해서 미국의 대표은행인 JP 모건은 리플하고 솔라나의 ETF가 출시된다면 출시한 첫 해에만 2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최근에 단기간에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 ETF로 15조가 넘는 자금이 유입되면서 코인 생태계의 대장인 비트코인을 제쳤다는 기사가 나왔고 그 영향인지 이더리움의 가격이 얼마 전부터 단기간에 60% 이상 급등하여 역대 최고점 근처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에서 운영하는 이더리움 ETF의 규모가 최근 100억 달러 하나로 13조 원을 돌파하면서 미국 ETF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ETF 상품 중에 하나로 등극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더리움 다음으로 거대한 메이저 알트코인인 리플 ETF도 출시된다면 대규모 기관 자본이 유입되면서 리플의 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나스닥 상장사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 사이에서 리플을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어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중국의 차량 서비스 기업이자 나스닥 상장사인 위버스는 최근 리플 기반 결제 시스템 통합을 위해 4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하여 리플 보유고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알렸으며, 최근에도 위버스가 최대 1,300억 원에 가까운 규모의 리플을 매집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나스닥에 상장된 트라이던트 디지털이라는 기업은 5억 달러, 하나로 7천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조달하여 세계 최대 수준의 리플 보유고를 구축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거에 더해 나스닥 상장사인 비고파워도 1,6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여 리플 금고를 만들고 리플 생태계에 투자할 계획을 공개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여러 상장사들이 리플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물론 자사 결제 시스템에 리플을 통합한다고 발표한 것처럼 리플을 실제로 활용하려는 기관 사례가 조명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전 세계의 여러 기관에서 리플이 결제 시스템에 활용되어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더해서 리플이 최근 미국 금융당국에 은행 라이선스를 신청하여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은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통화감독청이 최근 은행의 암호화폐 활동 허용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고, 통화감독청의 새로운 의장으로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전직 임원이자 암호화폐 지지자인 조나단 굴드가 임명되었다는 소식까지 합치다 보니 리플의 은행업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최근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위해 준비금 관리 기관으로 미국 최대의 보관은행 중 하나이자 7경원 이상이라는 천문학적인 관리 자산을 보유한 뉴욕 멜론 은행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으며, 언론에서는 리플과 뉴욕 멜론 은행의 파트너십을 두고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본격 통합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리플이 무려 36,000% 이상이라는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을 제치고 알트코인 대장 자리에 올라섰던 2017년 상승 랠리 당시에도 은행 관련 호재가 조명되었다는 것이죠. 2017년 불장이 오기 전에 당시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리플을 활용한 새로운 결제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동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리플이 일본 60개 이상의 은행들하고 협력하여 블록체인 결제 어플을 개발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리플이 미국의 대표 은행인 뉴욕 멜론 은행과 협력한다는 소식도 전해졌고, 은행업 라이선스도 신청했으니 리플이 본격적으로 은행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플이 36,000%가 넘는 대폭등을 기록하면서 이더리움을 제치고 알트코인의 대장으로 떠올랐을 때처럼 이번에도 강력한 성장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 법이 리플의 강세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는 리플이 자체 출시한 스테이블 코인인 RLUSD가 출시된 시점으로부터 단기간에 7천억이 넘는 규모로 성장한 데다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블루칩이 스테이블 코인 평가에서 RLUSD를 1위로 평가하며 RLUSD가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대표인 테더하고 서클보다 더 높은 등급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오다 보니 리플이 지니어스법의 영향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추가로 갤럭시 디지털이라는 벤처 캐피탈은 예전부터 정말 수많은 암호화폐에 투자해왔고 그 중에 상당수를 성공시켰던 벤처 캐피탈입니다. 제가 갑자기 갤럭시 디지털 벤처 캐피탈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갤럭시 디지털에서 2025년에 리플을 한화 770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여기 아래에 2024년 12월 31일 자료를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서클, 솔라나 여기에 리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30일 XRP 리플이 여기 생겼고 수량은 1500만 개 이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저희에게는 힌트입니다. 여기 2024년 때만 보더라도 리플의 평단가는 1000원 미만이었지만 11월 말과 12월부터 25년 1월부터는 갑자기 급상승하며 명백하게 저점이 최소로 잡아도 3,000원입니다. 3,000원. 하지만 갤럭시 디지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단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리플을 매수하고 아직 이 가격도 저점이라 판단한 사실이죠. 여기서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최대 보관은행 중 하나인 뉴욕 멜론 은행 기억하시죠? 이거는 갤럭시 디지털 벤처 캐피탈의 주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를 내려볼까요? 뉴욕 멜론 은행은 갤럭시 디지털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조금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최근에 나온 호재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중국이 리플을 개방해버렸습니다.
중국 증권사가 최초로 공공 디지털 채권을 발행하는데요. 이 디지털 채권은 SRP 레저 기반으로 발행됩니다. 이거는 바로 중국 증권사 가운데 최초로 공공 디지털 채권을 발행하는 사례이면서 이번 채권은 HSBC 오리온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HSBC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뉴욕 멜론은행과 같이 세계 최대의 은행입니다. 제가 이 HSBC도 리플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빠르게 요약해드리면은 리플에 오너십 스테이크를 가지고 있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 DCG라고 합니다. 사실 이 DCG는 HSBC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관계는 정말 어떤 관계로도 엮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이 관계 엄청 중요하다고 매번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뭐가 터지고 있나요? 중국의 첫 디지털 채권이 리플을 통해 발행되는데 여기에 HSBC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상위 1%들의 움직임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는 기억을 못해도 흐름만 갖고 같이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리플 차트는 저는 전형적인 엘리엇 파동 5파로 보입니다. 물론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리플을 오랫동안 봐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개의 변곡점이 나왔고 1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피보나치 되돌림 도구를 통해서 1파 저점과 1파 고점을 이렇게 찍어보면은 0.618과 0.705 사이에 나온 여기서 반등한 세 번째 라인인 여기가 2파가 되겠죠. 정말 여기까지 엘리엇 파동 이론대로 흘러간다면 평균적으로 가장 긴 3파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제가 가장 최소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파는 보통 피보나치 확장을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1파 저점, 1파 고점, 그리고 2파 저점을 이렇게 딱 찍어주면은 피보나치 확장 레벨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패러렐 채널을 가져와주면 1파 저점, 2파 저점, 1파 고점으로 연결해주면 피보나치 확장과 패러렐 채널이 겹치는 부분이 있죠. 여기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 부근에서 3파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건 최소한의 3파이고 더 긴 3파가 나온다면은 피보나치 채널을 통해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3파는 여기에도 나올 수 있지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래도 시장 상황과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리플의 호재 이슈들이 뭉쳐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이론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3파 가기 전까지 나올 수 있는 흐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1파로 잡은 이유가 엘리엇 파동은 한 개의 파 안에 변곡점이 53535로 생성됩니다. 보시면은 고점과 저점이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가 나오는 지점이 1파입니다. 그리고 2파는 변곡점이 3개입니다. 여기 저점, 고점, 저점 세 번째죠. 세 번째 여기가 2파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다음에 나오는 3파 역시 한 개의 봉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반복하며 총 3개의 고점과 2개의 저점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합쳐서 5번째의 고점이 여기 3파에 위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미 한 개의 고점이 나왔고 한 개의 저점이 나왔죠. 그리고 반등 중입니다. 그럼 앞으로 3개의 변곡점, 2개의 고점과 1개의 저점으로 3파까지 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부터라도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3파를 만들기 위해 상승했을 경우 리플의 상승률은 현재 가격에서 40% 오른 수치가 됩니다. 물론 이 이후로는 여기 4파가 발생하여 1파의 고점보다는 가격이 빠지지 않지만 1파 고점 바로 위까지 가격이 빠질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3파 자리인 40%의 수익률부터 분할이 익절하면서 관망하다가 3파가 찍히고 변곡점을 만들고 저항받아서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한다면은 남은 포지션도 익절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알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곧 있을 리플의 대폭 상승에는 리플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이 오르면은 이더리움 기반 알트코인도 같이 오르죠. 리플이 오르면 리플 기반 알트코인도 같이 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유의 깊게 보고 있는 리플 기반 알트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가격도 소수점 단위로 매우 작아서 리플 대비 투자 금액이 적어도 수익률은 리플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히든 코인이죠. 근데 왜 영상에 코인 이름을 가렸냐고요? 저는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010-9675-1627로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한 사진을 캡처해서 캡처한 사진과 함께 정보라고 2글자만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즉시 이게 어떤 코인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